안녕하십니까. 3D 프린팅 4주차 강의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레드 강의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집중하시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필요하실 때 다시 참고하는 식으로 이번 강의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출력 오류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해드리고 간단한 리소페인 작품을 만들어 보시는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 룸을 가보시면 가끔 사진의 모양처럼 이상하게 뽑혀나오는 출력물들이 있습니다. 말미잘 모양의 이 출력물은 바로 적층 불량의 출력 오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3D 프린팅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선볼 수 있는 범위에 몇 가지의 해결책을 알려드리고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팁들도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욕구배 형태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터는 적층 방식이기 때문에 고온의 필라멘트는 적층될 때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형상이 피라미드 같은 전굽의 형태, 즉 위로 올라갈수록 단면적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어야 안정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형상을 전굽의 형태로 뽑는 것은 아닌데요. 사람의 형태의 모델링의 경우에는 전굽의 형태로 뽑을 경우 사람의 발이 바닥에 붙은 형태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적층을 시작하면 떠있는 형상에서 적층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서포터를 넣어서 이 손에 있는 부분을 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지지대는 쉽게 수축하기 쉬워서 레이어 높이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 형상을 고려해서 오른쪽의 그림처럼 불안정해 보이는 옆구배로 일부러 뽑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예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모델링을 상황을 고려해서 뽑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뜸 현상은 주로 사각형 형상을 뽑을 때 꼭지점이 뜨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들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출력물 자체의 수축으로 인한 것입니다. 모서리나 꼭지점처럼 일반 면보다 좁은 곳에서는 수축 속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균열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닌 좁은 모서리, 꼭지점 부분만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보고 계신 건 커블 프로젝트의 출력물인데요. 이런 직육면체의 출력물의 경우 대표적으로 뜨기가 쉬운 형상입니다. 큐비콘 프린터는 베드가 가열되는 히트베드를 사용해서 조금 덜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출력물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주변의 모서리가 모두 떠서 바닥에 휘어버린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크기가 큰 형상을 뽑는다면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할 것이 바로 이 수축 현상입니다. 또 이 해결책에 대해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림 바닥 보조물을 쓰는 것입니다. 브림 바닥 보조물은 레프트와는 달리 모델링과 한몸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출력물의 수축으로 인해 모서리 부분만 레프트에서 떠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브림을 사용할 경우 이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링 자체의 체형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내부가 너무 꽉 차 있다면 수축량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축을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은 이런 불필요하게 채워진 부분을 비워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모델링에 홈이나 구멍을 내는 것인데요. 전공 시간에 가공 설계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출력물의 수축 속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덩어리 면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벽에 원형의 구멍을 내주는 것으로 설계 변경을 하면 부위마다 수축 속도의 차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바닥의 면에 일정 간격마다 노치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러한 수축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바닥에 닿는 면이 사각형처럼 각지 모양일수록 좋지 않습니다. 수축 속도가 부위마다 불연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모서리를 가져야 수축 속도가 부분마다 연속적이게 되므로 바닥에 닿는 면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닥면의 모서리에 둥근 필렛이 있다면 제거해줍니다. 우선 모델링 하나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비행기 모델링입니다. 둥근 면을 바닥면으로 가질수록 바닥면에서 떨어지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처럼 수축해서 서포터에서 심하게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뜨게 될 경우 떠버린 모델링이 익스트루더의 진행 방향 자체를 방해해 부딪혀서 큰 소리가 나거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의 예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둥근 형상은 바닥에 붙어있는 힘이 약한 것도 있지만 모서리부가 수축하며 위로 말려 올라가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이 베드에서 더 심하게 떠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아예 올라가 버리면 출력물이 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의 밑면에 필렛을 제거하거나 바닥면이 최대한 바닥에 온전하게 붙어있게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들림 발생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자주 말했듯이 보통 종횡비가 크고 가는 형상을 뽑을 때 발생합니다. 지지대를 충분히 넣기 힘들 때 이런 진동이 더 취약해지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 상단부에서 흔들림이 발생해 앞뒤로 표면이 균일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지대를 보충하거나 더 안정적인 전굽의 형태로 바꾸거나 또는 출력 속도를 낮추는 식으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 예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반적인 리소페인과 같은 얇은 액자식의 출력물을 뽑을 때는 이런 문제에 자주 부딪히곤 합니다. 리소페인은 수직으로 뽑아야만 그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데요. 따라서 지지대 생성 각도를 최대인 0도로 지정해도 충분한 지지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형상에는 수동 지지대를 만들어 상단에서 진동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예로 저는 이런 모양의 가해손 모양의 얇은 출력물을 뽑을 때 상단부에 갈수록 적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특정 레이어에 금이 쉽게 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도 흔들림이 발생해서인데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수동 지지대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린팅 출력물을 보다 보면 거미줄 같은 실선이 얇게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실선은 원래 모델링에 포함되어야 할 필라멘트가 제대로 적층이 되지 않고 빠져나온 경우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왼쪽의 그림처럼 퀄리티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리트렉션 길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리트렉션 길이란 필라멘트를 적층이 끝난 후 리트렉션 길이란 필라멘트를 적층이 끝난 후에 익스트루더 끝에 남은 필라멘트를 다시 빨아들이는 길이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필라멘트는 고온에서 얇게 늘어나는 성질 때문에 이동 경로마다 적층된 필라멘트가 늘어나서 따라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없애기 위해 필라멘트를 빨아들임으로써 한번 끊어주는 것이 리트렉션입니다. 거미줄 발생은 바로 이 리트렉션 길이가 짧아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주로 PLA 제품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미줄이 비교적 적어야 표면이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이 출력 퀄리티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생을 줄이기 위해 큐빅 크리에이터의 출력 옵션에 재료 항목을 들어가면 리트렉션 설정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트렉션은 무조건 체크가 되어 있고 이 리트렉션 거리를 2에서 3mm로 늘려주는 식으로 거미줄 발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거미줄은 보통 단면이 복잡해 출력 경로가 난잡한 구조물 그리고 PLA 소재의 출력물에서 심하게 발생합니다. 구조가 복잡한 모델링은 거미줄을 일일이 제거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그림처럼 단면이 복잡하다면 거미줄 발생을 예상하고 이를 초기에 조절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토 레벨링은 베드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보통 출력을 시작하기 전에 프린터는 베드의 온도를 올리고 오토 레벨링이란 것을 하기 위해서 5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출력물을 올리고 제대로 출력이 시작되기 전에 떠나시면 이 10분 사이에 오토 레벨링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출력이 중단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가끔 다음날 오셔서 분명 지코드 파일을 올렸는데 출력물이 없어서 황당해 하시는데요. 아마 오토 레벨링 오류로 인해서 출력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오토 레벨링이 끝나고 제대로 적층이 되는 것을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오토 레벨링 오류는 베드 위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오토 레벨링은 보시는 것처럼 프린터에 세 점을 찍어서 수평인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세 점이 청소가 되지 않았다면 높이의 차이가 발생해 오토 레벨링 오류가 발생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출력이 중단되게 됩니다. 보통 이 세 점을 도구로 긁어 청소하고 재출력을 누르시면 되겠지만 기계가 자체가 예민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상은 관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프린터에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즐 막힘은 3D 프린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3D 프린터는 필라멘트를 가열해서 앞에 보이는 노즐을 통해 필라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노즐 구멍에서 필라멘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막힐 때 출력이 되지 않지만 큐비콘 프로그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허공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필라멘트 녹는 점과 노즐의 온도가 맞지 않을 때, 다시 말해 G코드 파일의 설정과 재료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녹는 점이 240도인 ABS를 210도 설정의 PLA 프린터 설정에 넣은다면 적층이 되기 전에 굳어버려서 떡처럼 굳어 노즐 앞에 붙어버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ABS 덩어리가 생기면 떼는 것도 너무 힘들고 기계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녹는 점이 210도인 PLA를 240도 온도의 프린터 설정에 넣는다면 내부에서 타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즐을 뚫어보면 검게 탄 찌꺼기가 나오고 제대로 뚫리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즐을 교체해야 하니 이런 재료 확인을 프린터 출력하기 전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또 가끔씩 필라멘트 두께가 너무 가는 형태를 뽑을 때 노즐 자체에서 막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겪었습니다. 저는 위 형상을 뽑을 때 노즐 막힘 현상을 겪었는데요. 단면이 복잡하고 필라멘트의 두께도 얇은 모델링입니다. 이런 모델링의 경우에도 노즐에 막히기 쉽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노즐 막힘이 일어나면 노즐을 다시 뚫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놀리지 스튜디오 매니저님 같은 관리자의 영역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프린터여서 재출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도 체크를 해보거나 형상이 너무 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험도 끝났으니 쉬어가는 의미에서 간단한 리소페인 작품을 만드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리소페인은 과거부터 얇은 도자기 표면에 입체적인 이미지를 투영시키는 독특한 수공예 기법으로 문양을 얇게 음각한 작품에 빛을 비추면 원래 그림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나폴레옹 사파 사진은 3D 모델링 기술로 어두운 색은 두꺼운 두께로, 밝은 색은 두께를 얇게 하여 빛의 투과율이 달라지는 점을 이용하는 원리입니다. 3D 모델링은 보통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어 보정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이미지 변환 기능을 이용해 3D 모델링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3D 프린팅을 접할 때 가장 많이 만들게 되는 출력물 중 하나인데요. 만드는 방법이 쉽고 선물용으로도 주기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드는 모델링입니다. 우선 이 모델링을 만드는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소페인을 만들 수 있는 3D 모델링 변환 사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2 리소페인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이미지 보정을 통해 표면이 부드러워지고 단면 형상도 깔끔하다고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우선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이미지스를 눌러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세팅을 눌러 이미지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위에서부터 설정은 포지티브 이미지, 음각으로 파줄지 양각으로 파줄지 결정하는 겁니다. 포지티브로 선택하시면 되시고 그 외에는 크게 건드리지 않고 모델 세팅으로 넘어갑니다. 모델 세팅에서 보실 것은 네모친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두께, thickness를 3mm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보더는 이미지의 테두리에 액자를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원하시는 만큼 조절합니다. 이 위에 커브는 inner curve와 outer curve를 선택하였을 때 면이 얼마나 휘게 만드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모델 항목에서 원하시는 모양 등을 선택하시고 리프레시를 눌러 확인합니다. 아까 커브에서 수치를 입력하셨다면 이너 커브와 아우터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하신 커브의 수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형상이 나왔다면 오른쪽에 다운로드를 눌러 STL 파일로 저장하고 이를 큐빅 크리에이터로 불러옵니다. 큐빅 크리에이터의 설정값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께는 건드릴 필요 없이 3mm로 유지하고 출력물은 무조건 세워서 뽑아야 합니다. 바닥면이 넓어야 출력이 안정하게 되는 것 때문에 눕혀서 뽑으면 빛을 투과시켰을 때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서포트는 각도로 하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 지지대로 직접 하나씩 만들어줘야 합니다. 레프트는 종류에 상관없이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재는 ABS를 씁니다. 이유는 ABS가 무광 성질을 띠기 때문인데 PLA는 약간의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반사시키면 빛의 투과량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ABS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PLA로 뽑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무광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모델링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큐비콘 자체에 있는 이미지 변환 기능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몇 번 시도해본 적이 있는데 큐비콘은 이미지 보정을 통한 모델링 생성 성능이 약간은 떨어져서 사진을 변화시킨다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델링이 만들어질 확률이 큽니다. 또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면 명암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밀도는 100%로 설정해줍니다. 모델링은 보시는 것처럼 베드에 눕혀서 뽑으시면 안되고 오른쪽처럼 세워서 뽑으셔야 됩니다. 수동 지지대는 앞뒤로 모두 세워주시면 좋고 한 개의 수동 지지대만 하면 수동 지지대가 적층되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동 지지대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 수동 지지대를 오른쪽 그림처럼 서로 교차하게끔 해주시면 지지대와 모델링 모두 안정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위 과정을 거쳐서 만든 로다주 초상화의 리소페인입니다. 안정적으로 잘 출력이 된 모습입니다. 역시 수동 지지대가 제대로 출력이 잘 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로다주의 초상화가 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든 리소페인에 LED를 설치하고 내부에서 빛이 나는 무드 등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다 옆면에는 글씨를 넣고 뚜껑같이 올려주면 선물용 무드 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싱기버스를 찾아보면 이런 달 모양의 리소페인 모양도 존재하니 한번 뽑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리소페인 변환 기능을 통해 저는 타이어 패턴 이미지를 원기둥 모양의 리소페인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를 다른 STL 파일과 결합해 TPU 소재의 타일을 출력해 본 적도 있습니다. 리소페인 변환 기능은 설계를 할 때도 이처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4회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강의 듣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